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단체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부랴부랴 기차를 따라 뛰어가 보지만 점점 여성과 멀어지고 유럽인들은 망연자실 한 채로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유럽인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여러분들은 제가 친근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한국인 여러분들이 참 친근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올해 한국을 다녀왔거든요. 관심도 없던 한국이었지만 얼떨결에 한국으로 여행까지 떠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그냥 푹 빠져버린 저. 이젠 한국에 완전히 푹 빠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주변에서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전 무조건 한국을 꼭 가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올해 저와 제 가족은 단체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든 상관없고 재미있는 추억만 남기고 오자는 게 목표였죠. 근데 문제는 이 팀 구성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 어린 조카 둘, 나이 드신 큰 이모와 할아버지까지 포함된 인원만 총 10명,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 간단히 말해 모두를 만족시킬 여행지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지는 여행이었죠. 그러다 보니 여행지를 고르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답니다. 처음에 후보지로 올라온 곳들은 꽤나 쟁쟁했어요.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등이 있었죠. 다들 새로운 분위기를 원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나라들이 모두 뭔가 하나씩 다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싱가포르는 도시가 깔끔하고 멋지지만 문제는 어딜 가나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였죠. 캐나다도 물가가 싼 편은 아니지만 싱가포르는 스위스 취리히보다도 물가가 높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린 조카들까지 함께 가니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을 거라 물가가 너무 비싸면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출혈이 너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홍콩이었죠. 그런데 홍콩은 다들 분위기는 좋다면서도 정치 상황이 살짝 불안하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 다음은 아시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국. 사실 중국은 어딜 가도 볼거리는 많겠지만 언어 문제, 인터넷 제한까지 생각하면 은근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복잡하더군요. 그 다음으로 올라온 후보지인 일본은 매력적이긴 했지만 물가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젊으실 적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영 재미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 대충 상황이 짐작이 가시죠. 우리 가족은 점점 어딜 가든 누군가는 불평하게 될 거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로렌나가 등장했습니다. 로렌나는 저희 가족 내에서 달리는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에요. 열정도 많고 늘 뭔가를 계획하고 제안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을 제안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가족은 모두 순간적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만큼 당황했어요. 누가 한국 얘기를 꺼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잘 몰라서 뭐라고 반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솔직히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여행지에 비해 한국이 뭐가 특별하겠어 싶었거든요. 그런데 로렌나가 대뜸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봐. 우리 팀 구성을 보면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잖아. 이런 가족 단위 여행에는 한국이 딱이야. 라면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로렌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밤늦게 나가도 걱정 없고 혹시라도 누가 아프면 병원 시스템도 엄청 잘 돼 있다고요. 게다가 한국 대중교통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부분은 진짜 좀 설득력이 있더군요. 엘리베이터부터 경사로까지 노인이나 유모차 끄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고 지하철은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했지요. 길 잃을 걱정도 안 해도 돼. 한국은 영어 표지판도 많고 내비 앱도 친절하거든. 이라면서 확신에 차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엔 음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사실 아시아는 어딜 가나 음식이 기대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로렌나가 오히려 기다렸단 듯이 또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 맛있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 그게 입에 안 맞더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배달이 제일 잘 되거든. 우리가 숙소에 있든 공원에 있든 각자 먹고 싶은 걸 주문해서 먹으면 돼. 그런 게 있다니 듣고 보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후보지로 생각했던 곳들은 이런 장점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물가는 싱가포르나 일본보다 훨씬 합리적이라는 말에 특히 부모님 세대가 호응했죠. 아이들은 놀이공원 같은 데서 신나게 놀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어르신들은 편하게 다닐 수 있다면 괜찮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그렇게 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모두가 대체로 수긍한 선택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살짝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로렌나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할까? 한국은 솔직히 무난한 나라 같긴 한데
재미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네요. 한국에 도착하던 그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지요. 건물 외관이 반짝거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공항이 멋지다고 해서 여행 전체가 좋을 거란 보장은 없긴 해요. 하지만 첫인상만큼은 꽤 강렬했어요. 이어서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저희 가족은 사실 약간 긴장한 상태였어요. 가족 단위로 함께하는 여행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사고를 치거나 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사대 앞에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 줄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줄어들고 있더군요. 입국 심사관들은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하며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고 심사가 끝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벌써 끝난 거야? 라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왔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입국 심사만으로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걸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 신속함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 다음은 수화물을 찾는 일이었는데 이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되어 있어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짐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하나둘씩 올라오더라고요. 한국이 그렇게 빠르다더니 이런 것까지도 빠르네 싶었어요. 다른 공항에서는 가방이 나올 때까지 한참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라 이런 효율성이 특히 감동적으로 느껴졌죠. 원래 이때가 제일 피곤한 법이잖아요, 사실. 이후에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 역시 쉽고 편리했습니다. 다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었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길을 헷갈릴 걱정을 했던 저는 이 완벽한 인프라를 보며 감탄에 감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물어봤을 때 공항 직원 한 분이 활짝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건 또 어떻고요. 그 미소와 태도가 긴장했던 우리 가족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했던 게 한국은 영어 교육이 정말 잘 된 것 같더군요. 영어를 꼭 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영어는 만국 공용어잖아요. 기본적인 교육 수준이 상당히 우수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죠. 이후 우리 가족은 입국 절차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내면서 계획에 없던 여유 시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항 내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한국식 식사를 해볼 수 있게 됐죠. 공항 내 음식점들도 깔끔하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처음부터 한국 여행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효율적이고 친절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로렌나가 한국은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제야 저는 처음 가보는 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이라니 앞으로도 꽤 괜찮은 여행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원래 이런 생각이 들 때 꼭 사고가 터지는 거요. 전 이때 방심을 하지 말았어야 했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우리 가족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열차를 보내고 급행 열차를 타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있던 찰나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들 중 막내인 6살 루카스가 지하철에 먼저 올라타는 바람에 가족들과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가족들에게 이 열차를 타면 안 된다. 다음 열차가 급행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지하철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레 생긴 빈틈을 따라 루카스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큰 가방 때문에 혹시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리저리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서 루카스를 발견했을 땐 이미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하고 있었죠. 루카스, 온 가족이 외쳤지만 때는 이미 늦은 채였습니다. 눈앞에서 지하철은 쾌속으로 터널 속으로 사라졌고 남겨진 우리는 당황해서 혼비백산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조카의 엄마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영무원이 상황을 파악했는지 얼른 다가와서는 차분히 우리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루카스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놀랄 만큼 침착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무정이를 꺼내 들었죠. 영무원은 다음 역의 동료에게 연락해 상황을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역에서 루카스를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지요. 우리 가족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영무원의 태도에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분 뒤 무전기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보호 중입니다.
다시 열차를 타고 이쪽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나서야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동안 루카스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됐지만 약속대로 몇 분 뒤 다음 역에서 온 지하철이 도착했고 그 안에 루카스가 역무원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내리자마자 루카스는 해맑게 웃으며 삼촌, 나 혼자 모험했어 라고 말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어요. 역무원의 일을 방해한 것 같아 죄송했는데 역무원분은 오히려 저희에게 아이를 안전하게 돌려주며 다행히 아이가 침착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까지 말해주었어요. 이 사건 덕분에 저는 한국 지하철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대응력이 정말 체계적이구나 라는 생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도 말이에요. 저희가 사는 캐나다에서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캐나다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란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분명 아이를 잃어버려 여행을 망쳤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며 크게 웃었고 이 모든 해프닝을 만들어낸 우리의 작은 주인공 루카스는 해맑게 웃으며 그 역무원이 정말 친절했다고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한국에서 길을 잃는 일은 정말 어렵구나. 심지어 잃어버린 사람조차 다시 찾아주는 나라니까 말이지. 정말 동감할 만한 이야기예요. 유럽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후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조금 더 먼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버스를 타기 위해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기다리게 되었는데 이 작은 정류장조차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따뜻 의자였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자마자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깜짝 놀라 이건 뭐지 싶었는데 곧이어 발열 기능이 있는 의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몸이 얼어붙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위쪽 디지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볼 수 없어요. 한국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둔 나라는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이런 시스템들 덕분에 굳이 어플을 키거나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는 언제 오냐고 수도 없이 묻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조카의 질문도 막을 수 있었죠. 각자 자기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조금 뒤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했는데 여기서의 경험은 더 신기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기 전부터 터미널의 안내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우리가 탈 버스의 출발 시간과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다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 덕분에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죠. 게다가 고속버스를 타는 순간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동식 호텔에 가깝더군요. 좌석은 넓고 푹신해서 다리를 쭉 뻗어도 공간이 충분했고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휴대폰 배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긴 여정을 대비해 미리 영화를 다운로드해 두었는데 버스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를 발견하고 괜히 웃음이 났어요. 어차피 심심할 틈이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후 차창 밖을 보며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버스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깨끗한 환경이었죠. 도로 주변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길도 잘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한국은 어딜 가나 깨끗한 건지 마치 영화 속 세트장 같아요. 유럽이 좋다고들 하는데 유럽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잘 다듬어 놓고 살고 있었다니. 아무도 모르는 VIP 패키지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저는 무엇보다 사실 긴 이동 시간 동안 가족들과 각자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참 좋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편안히 눈을 붙이고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저는 충전 중인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정리하며 여유를 만끽했어요. 이 정도면 긴 이동도 즐거운 경험으로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 이렇게 다 같이 이동이라도 할라치면 언제 도착하냐, 언제 내리냐 말들이 많은데 이건 그냥 호텔방에서 쉬는 것 같은 기분이더군요. 이윽고 몇 시간의 여정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버스에서 내리는 모두가 상쾌한 얼굴이었어요. 피곤함 대신 편안함을 느꼈던 여정이었죠. 한국에 오니 이동하는 거 하나까지도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렇게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물던 중 저희는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 겸 하루는 숙소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바깥에 나가긴 귀찮고 그렇다고 다들 같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때 로렌나가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이 진짜 잘 돼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소에서 음식을 배달해 보기로 했죠. 아참 로렌나는 한국을 추천했지만 정작 업무가 바빠 갑자기 휴가가 취소되면서 같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로렌나가 알려준 배달 앱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어플을 켜자마자 저는 한국 배달 문화의 위대함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딱 봐도 주문하기는 엄청나게 간편해 보였고 무엇보다 메뉴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했거든요. 한식, 중식, 일식은 물론이고 피자와 버거, 디저트까지 있었습니다. 가족마다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골랐는데 심지어 다른 가게에서 주문해도 모두 빠르게 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외국에 비하면 배달비도 싸고요. 주문 후에는 예상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배달원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여러분들은 정말 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시는 건가요? 이런 세심함에 우린 모두가 감탄했거든요. 이 정도면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 이 정도의 대가족이 각자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으려면 아마 하루를 꼬박 써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앱의 버튼 몇 번 누르는 것으로 이 많은 가족을 만족시켰으니 미친 거죠. 이윽고 음식이 도착하고 포장 상태부터 남다른 모습이 우리 가족의 눈길을 끌었어요. 깔끔하게 밀봉된 포장과 세심하게 구비된 젓가락, 포크, 소스까지 정말 완벽했거든요. 가족들은 각자 고른 음식을 맛보며 하나하나가 다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리한 것도 아닌데 제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그날 밤 배달의 편리함에 감탄한 저희는 다음날 한강공원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강공원에서 배달을?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궁금했어요. 다음 날 한강공원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공원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변 풍경을 바라보며 피크닉 매트를 깔고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죠. 치킨, 피자, 떡볶이 같은 인기 메뉴는 물론이고 디저트까지 각자 원하는 걸 골랐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들뜬 상태였죠. 진짜 여기까지 올까 싶었고요. 주문을 마치고 도착 시간을 기다리며 한강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자니 천국이 따로 없더군요. 근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공원이 이렇게 넓은데 배달원이 우리를 어떻게 찾지? 하는 의문이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자 모두 당황하기 시작했죠. 앱에는 대략적인 위치를 찍었지만 공원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지점을 설명하기가 애매했거든요.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20분쯤 지나자 배달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근처에 도착했는데 어디 계세요? 저는 당황한 채로 강변 쪽에 있어요. 회색 매트를 깔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너무 막연한 정보라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배달원은 당황하지 않고 그럼 주변에 뭐가 보이시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한참을 둘러보다가 큰 나무와 자전거 도로를 언급했더니 배달원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싶긴 했는데 일단 믿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리로 배달원이 오고 있는 중에 바로 옆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치킨을 주문했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쪽 자리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섞여서 앉아 있었고요. 설마 그분들도 같은 배달을? 설마 하면서 힐끔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상대로 배달원이 근처에 다가오자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우리 치킨 왔다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설마 우리 거인가? 저 사람들 거가 맞는 거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배달원이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저희 자리로 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시킨 거라는 걸 알았지 싶어서 저는 배달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배달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주문번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문번호가 있겠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박수를 쳤죠. 배달원도 웃으며 공원이 넓어도 주문번호 덕에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음식을 뺏기지 않게 되어 우리 가족들의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졌답니다.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은 해프닝이긴 하죠. 치킨을 나눠 먹으며 가족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며 감탄에 감탄을 이어갔답니다. 결국 그날 저녁 공원에서의 배달 음식은 우리 여행 중 가장 유쾌하고 특별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에 남게 되었어요.
아참, 그리고 한국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찜질방이에요. 여러분은 찜질방에 익숙하시죠?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제일 신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찜질방이랍니다. 로렌나가 한국 찜질방에 대해 설명할 때 했던 말이 꽤 인상 깊어서 꼭 가봐야겠다 싶었는데요. 로렌나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찜질방은 그냥 땀 흘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문화생활 그 자체라고요. 찜질방이라면 핀란드에 있는 사우나 같은 거 아닌가 싶었던 저는 그게 무슨 문화생활이 될 수 있나 궁금했어요. 그러나 막상 도착하고 나니 그 말이 곧바로 어렴풋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짧게 말하자면 내 생각과는 다르다. 이걸 느꼈어요. 입구에서 받은 열쇠 팔찌와 찜질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자, 여자 구역이 나뉘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탈의실로 향했는데 여기서부터 낯선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이 당당히 옷을 벗고 있었는데 저와 제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며 결국 우리도 용기를 내어 따라 했어요. 타잔이 된 듯한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나서 먼저 사우나를 이용했는데 뜨거운 증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정말 색달랐어요. 처음엔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온몸이 풀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러다 한 아저씨가 저희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며 친근하게 말을 거시더니 물 한 잔 마시라며 냉수 한 잔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런 친절함 덕에 처음에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이후 저희는 사우나를 마치고 나서 찜질방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테마의 방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등 이름만 들어도 궁금한 곳들이었죠. 사우나계의 놀이공원 같더군요. 아이들은 얼음방에서 시원하게 놀고 어르신들은 황토방에서 조용히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금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런 독특한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궁금해져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찜질방 한쪽에는 간식 코너가 있었는데 여기에선 한국 찜질방의 필수 아이템이라는 식혜와 삶은 달걀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현지인들이 달걀 껍질을 깨기 위해 머리에 툭툭 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내자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겨우 계란 가지고 그런 소리를 내냐고요? 녀석들 머리에 계란을 깨줬어야 했는데 말이죠. 휴게실로 이동하니 가족 단위의 한국 사람들이 매트 위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누군가의 안방에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한 분위기에 우리 가족도 점점 동화되었죠. 긴장이 풀린 아버지는 어느새 꿀잠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은 만화책 코너에서 책을 읽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던 찜질방. 하지만 정겨운 한국인 여러분들의 여유로운 모습과 작은 친절 덕분에 우리 가족도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어색함을 뒤로하고 그 독특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찜질방에서의 시간을 만끽했죠. 그날 저녁 찜질방을 나서며 느꼈습니다. 아, 이래서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거구나. 진짜 말 그대로 문화생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식혜도 마시고 계란도 깨며 추억을 만드는. 이게 문화생활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었던 우리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삶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체험 장소였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게 있었는데 여행 중 길을 잃을까 걱정했던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부터 지하철, 버스, 카페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많은 외국인들이 손꼽는 한국의 특별한 장점일 거예요. 심지어 지하철이 터널을 지날 때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강공원 같은 야외에서도 가능해요. 한국인 여러분들은 어쩌면 살아있는 AI 로봇이셨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여행을 잘 마무리한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느낀 마지막 소감은 이거였어요. 한국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거요. 늦은 밤에도, 한적한 골목에도, 사람이 없는 조용한 도시에서도 말이죠. 하루는 저희 가족이 야경을 보려고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걸었는데 거리는 잘 정돈되어 있고 순찰을 도는 경찰차가 가끔씩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한국인들이 안정적이고 다정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처럼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나라였죠. 편리한 지하철과 버스, 친절한 영무원, 깨끗한 길, 재미있는 찜질방, IT 인프라와 치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추억으로 남아주었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로렌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처음에 왜 한국을 추천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알겠어. 다음에도 이곳을 꼭 다시 올 거야.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한국에서의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여행지 선택에서 한국이 첫 번째로 떠오를 것 같아요. 정말로 한국은 여행자에게 완벽한 나라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서 고마워요, 한국. 한국은 아시아의 유럽인 것 같아요.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답죠. 세상 사람들 다 한국에 꼭 놀러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 어떠셨어요? 지하철, 고속버스, 찜질방, 그리고 배달 문화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문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들으니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작지만 큰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세계 곳곳에 더 많이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도 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을 모두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그 고마운 마음 가슴에 품고 더 열심히 멋진 사연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럼 늘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